오늘은 본딩 서플라이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브라켓, 튜브, 액세서리 종류를 치아에 붙일 수 있도록 인체암 무해한 재료를 사용하여 접합시는 것인데요. 우선 본딩은 직접 붙이는 방법이 있고 또한 간접적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라켓이나 튜브나 또는 링갈 버튼이나 액세서리 종류를 치아에 붙이는 방법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붙이는 방법을 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브라켓이나 튜브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치아에 직접 붙이는 방법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간접 접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이라 해서 일단은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델상에서 인상을 체득하여 기본 과정을 통해 지그나, 이걸 지그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트레이 이런 것을 통해서 포지션을 잡고 그것을 가지고 치아에 붙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더 정밀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듯이 직접 다이렉팅 본딩 시스템은 직접 튀저로 해서 치아에 붙이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인다이렉트 본딩은 이렇게 모델을 떠서 포지션을 잡고 이렇게 본딩을 1차 본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지그나 또한 이런 그 시트로다가 찍어서 1차적으로 포지션 잡은 걸 이 트레이에 옮겨서 이 트레이를 직접 치아에 붙여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치아를 본딩을 할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일단 본딩 시 치아 준비 상황, 치면에 준비하는 방법이죠. 치아에 직접 어떻게 하냐면 그린스톤이나 파인 다이아몬드 바를 가볍게 치면에 거칠게 해주고요. 또는 회전식 기구를 이용해서 러버캡으로 퍼믹스를 예방용 경석을 말하죠. 접착 부위 에나멜 표면에 철저하게 예방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은 보통 저희가 그린스톤이나 또 저희가 이제 교정 전용으로 판매하는 이런 퍼믹스가 있거든요. 이 퍼믹스는 기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름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면은 본딩이 약하게 돼요. 그래서 기름기가 없는 거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걸를 통해서 일단 치아를 좀 거칠게 해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러버캡이 있는 거로 이제 전동으로 다 해서 요거를 요 속안에 퍼믹스라고 하죠. 퍼믹스를 넣어서 치아를 이렇게 회전식 기구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좀 전에 퍼믹스를 한 것을 깨끗이 린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에나멜 에칭을 해야 돼요. 산부식을 하는 거죠. 범양질 표면에 탈의하기 위해서 주로 37% 에칭. 교정용은, 그리고 교정과에서는 거의 37% 에칭을 써요. 좀 강한 산을 쓰는데 30% 에칭을 사용하여 접착된 면적을 증가시키며 표면을 거칠게 만듦으로 기계적인 결합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대개 일반적으로 30초 정도 에칭을 하며 유치의 에나멜은 120초 정도 에칭을 한다. 에칭도 보시면 리퀴드 에칭과 겔 에칭 두 종류 타입이 나오는데요. 리퀴드 에칭은 말 그대로 좀 흐름성이 굉장히 있고요. 겔 에칭은 흐름성이 별로 없죠. 보통 이제 원장님 스타일에 틀려서 리퀴드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요. 겔 에칭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로 겔 에칭을 더 많이 선호하세요. 왜냐면 교정용은 이렇게 에칭을 했을 때는 흘러내리는 거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겔 에칭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칭된 부위에는 서리처럼 이렇게 하얗게 깨요. 요걸 에칭을 하고 난 다음에 린스를 깨끗이 하면 요 부위가 서리처럼 하얗게 낀 그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에칭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칭을 한 다음에는 깨끗이 헹궈야 되겠죠. 철저히 그 다음에 건조를 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에칭 후 치아를 철저히 10초 이상, 10초를 더 해야 되겠죠. 철저히 헹구고, 오일이 들어있지 않는 컴프레셔. 근데 이 컴프레셔에는 보통 한 2년, 3년 정도, 컴프레셔를 쓰면 그 속 안에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수증기, 이제 물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채여 있는 드라이를 그냥 직접 쓰면 그 이제 수증기, 물로 인해서 실은 깨끗이 철저히 헹굼을 한 다음에 드라이를 해줘야 되는데, 드라이를 해주는데 그 물기가 같이 나와서 본딩이 좀 안 돼요. 그거를 반드시 원장님들은 설명을 해드려서 자꾸 드라이를 하고 했는데도 브라켓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컴프레시아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좀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드라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채여 있는 드라이보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판매하는 전용 드라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사용해야 본딩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치아는 이제 치아면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브라켓 면에는 이제 보시면 이런 레진 종류가 있어요. 이런 레진 종류를 노믹스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 큐링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 큐링이 있는데, 보통 이제 라이트 큐링 트랜스본드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치아면에는 그렇게 했지만 브라켓 면에는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브라켓 면에는 프라이머를 한번 살짝 발라주고, 그 다음에 요거 레진을 살짝 올린 다음에 브라켓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라이트 큐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치아면이랑 브라켓면에 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딩 순서는 요거는 이제 58 실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58 실은 그렇게 치과에 많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트랜스본드로 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퍼믹스로다가 쭉 치아면 모든 그 브라켓 붙일 면에다가 퍼믹스를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깨끗이 이렇게 린스를 해주셔야 돼요. 물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이는 채워 있는 그 드라이는 물기가 같이 나와요. 바람도 나오지만 그 컴프레셔에서 나오는 그 수분도 같이 나와서 본딩력을 약화를 시킬 수 있어요. 대부분 본딩이 안 되는 건 이런 문제가 있고요. 혹시 컴프레셔 라인에 이 물기를 잡아주는 그 장비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따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그 장비를 다시면 요거를 좀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드라이가 깨끗이 됐을 때는 에칭을 이제 해주시면 돼요. 에칭을 30초 동안 37% 에칭 갖다 30초 동안 해주시고요. 아까 에나멜은 120초 정도 해주셔야 되고, 원래 유치의 에나멜은 굉장히 더 그 에나멜 부위가 에칭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0초 정도 충분히 해주셔야 에칭이 잘 되고요. 에칭을 해주신 다음에 깨끗이 린스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깨끗이 린스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드라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치면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트랜스본드로 설명을 드릴 땐 이렇게 브라켓 베이스에 일단은 살짝 프라이머를 한번 발라주고요. 트랜스본드 프라이머를 살짝 한번 발라주시고, 그 위에 발라주신 다음에 치아면에도 이 에칭까지 해주신 다음에 프라이머를 요 단계에서 프라이머를 한번 살짝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브라켓 베이스면에도 프라이머를 살짝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진을 올려주시고, 그 전에 치아에 라이트 큐링을 한번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돼요. 이것은 빼놓고 하셔도 되는데, 보통 여기까지 간 다음에 브라켓 베이스에 레진을 발라주시고, 이제 직접 치아에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서 이렇게 하나 정확한 포지션을 잡고 라이트 큐링을 하면
직접 다이렉트 본딩은 끝나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딩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그 브라켓 베이스에 아까처럼 레진을 적당히 올리면 이렇게 여분이 안 남아서 그냥 이렇게 깨끗이 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브라켓 이제 자주 하시면은 이제 원장님들께서 숙달해서 해서 정확한 양을 어느 정도 맞추지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레진을 적당하게 놔야지 이렇게 많이 놨을 때는 이렇게 브라켓이 위로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컨택이 잘 안 됐을 때는 나중에 다 브라켓이 탈락의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켓을 이렇게 본딩을 했을 때 여기에 컨택을 잘 되게끔 정확히 맞춰 주셔야 되고요. 포지션을 잘 잡아 주셔야 되고 본딩도 베이스면에 골고루 있어야 탈락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나온 여부는 트위저 끝이나 스캘러 부분을 이렇게 쭉 하시면 이렇게 잘 떨어져요. 트랜스본드가 이렇게 쭉 띄었을 때 한 번에 잘 떨어지는데 실은 이 점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라이트 본드, 릴라이언스 거나 뭐 다른 회사 거는 이런 점도가 정확히 안 맞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긁어낼 때 실처럼 쭉 같이 딸라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기가 좀 어려워서 원장님들이 선호는 안 하세요. 그리고 본딩의 종류가 이제 노믹스 타입이 있어요. 이 노믹스 타입은 보통 저희가 이제 오스원이라고 하고 노믹스라고도 하는 이 제품인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 써요. 이제 요즘 워낙 라이트 큐링으로 빨리 굳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판매를 하고요. 실은 이 노믹스 이 제품이 릴라이언스에서 나오는 릴라이어 분들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은 이 비스코에서 나오는 이 제품을 릴라이언스라는 회사에서 OEM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직접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린지 타입이나 이런 것들이 병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은 노믹스나 이렇게 릴라이어 분들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스코에서 제조를 해서 넘겨주니까요. 그리고 노믹스는 어떻게 쓰시냐면 아까 치면에 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요거도 프라이머가 있고요. 이렇게 레진 종류가 있어요. 에칭까지 같이 있고요. 라이트 본드랑 아까 설명하는 그 순서에 따라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노믹스 타입은 오스원이랑 릴라이어 본드 이 회사에서 나오는 두 종류뿐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랑 똑같은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버틀 타입인데 요거는 이제 초창기 때 수입을 하다가 지금은 수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믹스 타입, 셀프 타입이라고 해요. 셀프 타입. 스스로 굳는 거죠. 라이트 큐링 없이 스스로 이게 굳어요. 6분 안에 다 굳거든요. 그래서 6분 안에는 6분 이후에 와이어를 인게이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본딩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가끔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믹스 타입이 있어요. 아까는 노믹스 타입, 믹스를 안 하고 보시면 믹스를 안 하고 프라이머랑 이 레진만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투믹스 타입은 요게 카타리스트 베이스 두 종류가 있어요. 요것도 카타리스트 베이스. 요것도 1대1로 믹스하면 아까 프라이머가 되는 거고요. 노믹스에. 요것도 1대1로 믹서를 해야 시린지가 프라이머가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섞이는 게 나왔냐면 실은 이 투믹스 타입이 본딩력이 노믹스 타입보다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보통 튜브나 힘이 많이 쓰는 장치에 쓸 때는 이 본딩을 쓰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믹스 타입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볼 타입으로 다 이제 수입이 되다가 지금은 이게 판매가 안 돼서 요거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까지는 투믹스 타입은 거의 판매가 안 돼요. 1년에 한 세트, 두 세트 요 정도뿐이 이제 판매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제품은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죠.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원장님들이 물었을 때는 광명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으니까 광명 릴라이언스사에서만 수입을 해요. 비스코사에서는 예전에 수입되다가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 수입을 안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광명에서만 릴라이언스라는 회사에서 수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트 큐링요. 요거는 이렇게 큐링 라이트를 반드시 해야 중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트랜스본드. 이 트랜스본드는 현재 브라켓 본딩제 중에 거의 90% 이상 아마 판매가 될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 본드. 라이트 본드도 이렇게 건 타입으로 하는 거는 지금 릴라이언스에서 수입을 안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린지 타입 이렇게 트랜스본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17만원, 요게 18만원. 양은 요게 시린지 4g짜리 2개, 이건 5g짜리 4개가 들었고요. 요게 6mm짜리, 요게 5mm짜리죠. 요거는 2개 3mm, 3mm에서 6mm짜리. 여기에 에칭까지 들어있어요. 라이트 큐링은. 라이트 본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액적으로는, 거의 비슷하죠. 17만원, 18만원인데, 양적으로는 이게 트랜스본드에 비하면 더블이 돼요. 더군다나 또 에칭이 더 들어있어요. 23g짜리 에칭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적으로도 아낄 수 있는데, 대부분, 치과에서는 이걸 쓰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되고, 실은 이제 라이트 본드용으로 뭐, 링갈 리테이너나 또 다른 뭐 빌드업 같은 데 쓸 수 있는데, 실은 이건 고가기 때문에 원장님들한테, 이거는 그냥 순수히 브라켓에만 쓰시고, 나머지 좀 본딩이 있을 땐 이 저렴한 걸 쓰십사 해도 치과에 2개를 갖다 놔도 무방해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업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트랜스본드 외에 이게 비용적으로 약하니까 그리고 본딩력도 이것도 뭐 떨어지지 않지만은 비용적으로 굉장히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걸 권하시면 아마 같이 쓰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엄코사에서는 블루글루라는 이 제품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고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마 시장 점유율은 한 5%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런 라이트 큐링을 써야만 중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은 이제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라이트 큐링을 몇 룩스가 나오는지 측정하는 기계예요. 장비인데 예전에는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LED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건 쓰시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반드시 큐링을 할 때는 이런 보안경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또 이제 본딩을 할 때 커스텀 IQ라는 AB 요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싱큐, 그 다음에 엑셀이라는 제품이죠. 요 세 종류가 인다이렉트 본딩 할 때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시간적으로 빨리 굳을 수 있고 인다이렉트 용으로다가 쓸 수 있는 용으로 커스텀 IQ나 맥싱큐나 엑셀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요 세 종류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인다이렉트 본딩 전용 제품으로. 근데 실은 치과에서는 이거 세 종류를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냥 일반 트랜스본드나 라이트 본드로도 인다이렉트 본딩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선 그걸로 지금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슈어라는 제품이죠. 이 어슈어라는 제품은 친수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치아에 에칭을 해주고 드라이를 해줘서 적당한 드라이, 깨끗이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실은 그 드라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됐을 때는 본딩이 약화가 돼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친수성, 치아에 조금 물기가 있으면 더 본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슈라는 제품을 프라이머용으로 쓰시면 오히려 뭐 물기가 있어도 친수성이 때문에 본딩력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극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요거는
NS A라는 거, NS B라는 게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1대1로 믹서를 해서 쓰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교정 전용 친수성 이제 제품인데, 요걸 두 개를 섞으면 어슈어가 돼요. 실은 이제 타사 제품에서는 옴코사에서 나는 우소솔루라는 제품이 있죠. 그 제품이 있고 3M 유니텍에서 나오는 제품은 MIP 트란스본드 MIP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슈어나 우소솔로나 MIP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딩을 이제 강화하는 장비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샌드브라스타. 이 샌드브라스타를 하면 한 40% 이상 본딩력을 강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브라켓이 1차적으로 본딩했는데 떨어졌을 때 메탈 브라켓 같은 건 다시 샌딩을 해서 하시면 본딩이 잘 되고, 또한 이제 치아가 메탈이나 골드였을 땐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이제 마이크로틴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주석 도금이에요. 그래서 메탈이나 골드에 이 제품을 쓰면 본딩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품을 좀 아시면 되고요. 이건 파우더가 있는데 50마이크론짜리가 있고 90마이크론짜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교정과에서는 50마이크론을 쓰고 90마이크론짜리는 기공 쪽에서 많이 쓰고요. 90마이크론 자체가 이제 입자가 더 굵지요. 그래서 이제 기공 쪽에 이제 좀 강한 용도로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90마이크론은 또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OT에서 수입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본딩 시 사용하는 재료들이 이런 마이크로 브러쉬, 일반 브러쉬, 에칭할 때 필요한 이런 솜, 그 다음에 브러쉬 종류, 숏, 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딩을 하실 때 이런 개구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트위저가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브라켓인데, 브라켓 베이스에 직접 본딩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밴드 세멘이 있어요. 밴드 세멘은 지금 레질리언스 저희 OT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밴드 안에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서 밴드에 딱 끼워서 라이트 큐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건 파우더 리퀴드 타입이 있어서 이건 밴드 세멘이 있고요. 요거는 레진 종류인데 두 개를 믹서를 해서 쓰는 밴드 타입이 있는데, 요것도 릴라이언스에서 나오는 밴드락인데 지금은 수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밴드 세멘은 지금 뭐 릴라이언스에서 나오는 밴드락,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게 또 밴드 세멘이 있고, 최근에 들어온 이제 오팔에서 나오는 밴드 세멘이 있고요. 그 세 종류를 판매하시면 되고, 3M사에서 나오는 트란스본드 플러스, 그것도 이제 밴드 세멘인데 그건 굉장히 고가예요. 지금 5g짜리가 시린지 하나당 5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저희 제품은 하나 시린지에 5g인데 지금 판매가가 33,000원 돼 있고, 릴라이언스 거는 3만원에 돼 있는데 치과 납품가는 저희들이 더 저렴하게 나가기 때문에 요거 판매하시면 되고, 58개 실은 지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가격 책정을 해놨는데 58 거를 이제 앞으로는 좀 판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레진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